수강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깎아달라는 얘기 많이 하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많이 되고 있는데 공교육 선생님들께서도 학습 결손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공교육 수업 어떻게 변할까요? 현재 EBS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잘하는 학생은 학원에 가나 EBS로 하나 뭐 어떤 형태가 됐든지 다 알아서 합니다. 네. 그런데 차상위 학생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옆에서 좀 끼고 가르쳐야 되거나 관리가 좀 필요한 학생들, 주로 우리 학원의 원장님들께서 우리 학원에 등원시켜서 열심히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할 텐데, 이런 학생들은 사실 집에서 그냥 알아서 할 수 있지 하고서 그냥 EBS만 던져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통상 지금 학교에서 EBS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동영상 그리고 파일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부교재들을 어디 서버에다가 올려놓고 다운받아서 공부해라고 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홀한 관리를 틈타서 지금 학원이 계속해서 지난 2월달, 3월달에 잠깐 타격은 있었지만 4월, 5월, 6월 지나면서 학원의 어떤 역할들이 분명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지금 이런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좀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공교육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본 경험이 최근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는데, 학교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들어갈 때도 발열 체크 외부인들 다 하고, 아이들은 계속 집에서 발열 체크하고 문제 있으면 학교 안 와도 된다 계속 홍보하고 있고, 온 아이들도 계속 이제 학교에서 반장들이 이렇게 발열 체크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마스크 쓰시고 앞에 뭐 이런 가림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하시지만, 사실 어쨌든 아이들이 학교를 와서 눈앞에 있어서 관리하는 것과 그러지 못하는 것과 뭐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 건 분명하고, 그래서 지금 허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실제로 뭐 아이들이 학력차가 벌어서 허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들이 체감하신 건 확실히 중간층이 없어졌다는 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스스로 잘하는 아이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자기 생활 습관과 학습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서 달려나가는데, 이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좀 챙겨주고 손안이라도 한번 더 대주면 할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관리 사각지대로 가면서 얘들이 하위권으로 쭉 빠져나가는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고, 그런 뉴스가 자꾸 나오다 보니 부모님들도 걱정은 커지는데 막상 해줄 게 없는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학교에서 앞에 잠깐 주제에서 뭐 교과학원, 예체능학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일부 학교의 모습, 그러니까 뭐 사립학교라든지 또는 뭐 특목고라든지 뭐 여러 학교들, 몇몇 학교들은 지금도 수업을 일반적인 때와 똑같이 지금 진행해요. 다만 화상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우리 학원들 하듯이 진행을 하는데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가끔 학교 가는 날이 있어요. 이때가 뭐냐면 단원평가라든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예체능 하는 시간이에요. 예체능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지도해주기가 더 힘드니까 이때 예체능을 하거나 특정 때가 되면 이때 시험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정상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 그리고 그것을 테스트라든지 가끔 대면 수업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체크하게 되는 이런 형태들이 다른 일반적인 공립학교들에도 많이 확산되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프라인 수업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보충해 주려고 이제 S를 쓰시고는 하는데, 어떻게 더 변할까요, 오프라인 수업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이 이게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뭐 뉴스를 보니까 한번 걸려서 치료가 된 사람도 다시 코로나가 걸릴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도 됐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감기와 같이 코로나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네.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온라인 교육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네. 뉴스도 좀 보게 되는데요. 네. 결국 앞으로의 교육 자체가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즉 대면과 비대면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 어떤 영역이 온라인으로 적합하고 어떤 영역이 오프라인으로 적합한지 네. 거기에 대한 나름의 어떤 철학과 생각을 갖고 음. 자신의 학원 프로그램이 뭐 저는 이제 학원 쪽에 얘기를 네. 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학원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저는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오프라인 중심의 학원보다는 네.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믹스된 어떤 교육 시스템을 네. 만들어가야 되는 시기 아닐까. 코로나 때문에 와야 할 앞으로의 미래가 빨라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정확한 표현인 것 네. 같고요. 네. 어차피 학교에서도 태블릿 수업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수업은 계속해서 강화될 예정이었고 네. 지금도 그 추세에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학교에는 칠판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초등학교에서. 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계속해서 이 온라인 수업의 강화가 되는데 이 어떤 수업이냐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일일이 다 지금 온라인 수업 하듯이 네. 강의를 해줄 거냐 아니면 준비된 컨텐츠를 띄워서 아이들을 그것을 보고 선생님은 지식과 학생 사이에서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방안들이 한참 논의되다가 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코로나가 딱 터져버리니까 사실 마치 온라인이 갑작스럽게 온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나 앞으로 학원의 입장에서도 온라인을 많이 강화해야 하는 추세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온라인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뒤에 가서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지식을 전달하고 이를테면 수학을 배운다. 그럼 그 단원에 필요한 이론들이라든지 영어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네. 어떠한 형태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그 과정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평가하는 방식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원에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수업 방안보다는 수업을 통한 그 관리 방안 자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가 앞으로의 핵심 역량 아닐까 판단합니다. 네. 사실 학원과 운영과 관련돼서는 좀 이렇게 교육부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수강료 체계가 지금은 네. 오프라인 수업에 대해서 수강료 체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진 게 일시적으로 허용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수강료 체계도 이제 점점 대면과 비대면이 융합된 수업도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체계가 바뀌어야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사태 이후에 어떤 학원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학원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학교에서 사실 지금 뭐 고교 학점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공동 과정이 개설되는 경우도 네. 많은데 이 예전처럼 그 뭐 찍어놓은 인강을 틀어주는 형태의 교육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미네르바 스쿨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선생님과 아이들이 그러니까 토론하고. 실시간으로 네. 소통하고 뭔가 그룹핑해서 조별 토론을 할 수 네. 있고 다시 모여서 수업을 할 수 있고 이런 네.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구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시스템이 학교에도 적용되면 네. 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믹스된 형태의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미래에 다가올 교육이 좀 더 빠르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고 네. 이 들어온 것들이 실제로 학교든 학원이든 구현될 수 있도록 네. 좀 정부나 이런 제도도 같이 좀 보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원장님들은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네.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구현할지 상상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는 노력들을 지금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나 팁을 좀 먼저 말씀을 네. 좀 드리고 하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강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깎아달라는 얘기 많이 하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마치 그 다음에 공간도 우리가 대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에서 각자의 노트북으로 접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강료 다 내야 되느냐? 근데 실제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 수업을 주관하는 학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지금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네. 거거든요. 네. 온라인 장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시는 과정도 훨씬 더 힘들고요.
그리고 수업을 운영하시면서 쏟는 그 에너지. 네. 장난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거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수업하시는 것 같지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가두어진 공간 안에서 한 일성으로 그냥 우리 아이들을 딱 제압할 수 있는 것과 네. 일일이 선생님이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다 신경 써가면서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직 온라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과제물 제출과 그것을 다시 평가하고 화면에 띄우고 내려서 다시 또 주고받는 이 과정들이, 근데 한 반에 학생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훨씬 힘들어요. 그런데 다만 이 어머님들의 입장에서 그게 공감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온라인 수업이 훨씬 힘든 수업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면 조금 방법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온라인으로는 어떤 수업을 해야 적합하고 네. 또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수업을 해야 적합한지, 또 관리 운영 면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관리가 정말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 수업 틀 여러 가지가 있죠. 툴이.